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간략하게 전날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고 또 이번 한 주 동안의 지수의 흐름이 정말 좋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같이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투자의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전날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S&P 500은 0.4%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은 1%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전저점 부근까지 다시 지수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다우지수. 그래도 다우지수는 보합으로 마무리되면서 최근 흐름은 3대 지수 내에서 다우지수가 그나마 선방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도 많이 투영이 되고 있죠. 대체적으로 성장주는 부진한 반면에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들, 그쪽 업종에서는 그래도 강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주가가 꽤나 선방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날 반도체 지수도 꽤나 큰 하락이 나왔어요. 2.88%, 거의 3% 가까운 급락이 나오면서 직전 저점 라인, 그 지점까지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죠. 과연 국내 시장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한 가지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는데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수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할 때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매수보다는 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인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죠. 환율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에도 계속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스피 쪽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 주에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 2022년 첫 주였어요. 그런데 지금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었죠. 자, 그렇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투자의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단은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순매수를 보여주었었는데 날짜를 1월 3일부터 1월 8일까지 이때로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현대글로비스, LG화학, SK하이닉스, 기아, 이렇게 5종목을 한 주 동안에 1000억 이상의 순매수했던 5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전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는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만 보더라도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은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관, 특히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짙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움직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외국인을 보세요. 1월 5일, 이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1월 5일 당일에도 굉장히 적은 매도 물량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지는지 같이 한번 꾸준히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저는 동일한 의견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로 현대글로비스를 한번 볼까요? 자, 현대글로비스를 보면 1월 5일이죠. 이때 하루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전반적으로 그날을 제외하고는 전후로에서 그렇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사모펀드에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 물량이 외국인 쪽으로 잡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그동안 추세적으로 하락 패턴을 보여주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돌려 세우면서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하고 거래량도 최근에 많이 실리고 있죠. 제가 주식을 하면서 두 가지 좋아하는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강력한 재료와 함께 상승하는 주가가 조금은 쉬어가면서 조정 구간을 거칠 때, 첫 번째로 이런 구간하고, 또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었던 주가가 강한 거래량과 함께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하면서 흐름을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 초입 구간이죠.
저는 그 구간을 유심 있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로도 있고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제가 지난번에는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두 종목이죠. 모두 같은 시점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한번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 같이 관찰해 보시고요. 또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는지 그런 점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모비스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오히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연속적인 측면에서는 현대모비스 쪽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세 번째로 LG화학. 자, LG화학이 최근에 조금은 수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월 27일부터 외국인이 지금 9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욱더 매수세가 짙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자, 차트를 볼게요. 여기 61만원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강하게 돌려 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수급보다 중요한 것이 저는 재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LG화학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수급을 제외하고 매수하고 싶은 종목인지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자회사 상장 시점에 1년이나 남았다면 다른 시각을 가져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자회사 상장이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차전지 소재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고는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외국인의 수급을 제외한다면 딱히 LG화학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라든지 투자 포인트 그건 지금 구간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최근에 외국인이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 이유를 매수하기에는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이 돌아서게 된다면 또 장기간 물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먼저 수급을 체크하기 전에 이 수급의 연속성에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는지 그런 점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기아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면 자, 기아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어진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이게 조금은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어느 시점부터 해결이 될 것이다. 그건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도 이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하나의 트리거로 작용이 되어서 거의 1년 동안 이어졌던 박스권 실적도 견조하고 오랫동안 쉬었던 만큼 올해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이게 언제쯤부터 실타래가 풀릴지 저는 그 부분이 자동차 관련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기아의 주가를 보시면 이번 주는 지수의 움직임이 좋지 못했었고 대부분의 대형주가 약세를 보여주었던 한 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번 주에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자, 현대차도 보시면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다른 대형주하고 다르게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하면서 미약하지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봤을 때는 지수의 흐름을 뛰어넘었던 종목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기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지금 포스코하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NK 이렇게 3개의 종목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SNK는 투자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배제를 할게요. 그렇다면 포스코를 한번 살펴보면 자, 포스코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관도 꾸준히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연초부터 매수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이번 주에 대형주 내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발표된 기사를 보면 지난달 28일 임시주총에서 18년 만에 배당금을 늘리고 또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옴에 따라서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정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규모는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이 재료가 연속성을 얼마나 더 보여줄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자사주 소각과 함께 배당금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주가의 상승과 얼마나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시 성장주가 또 강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부진한 시장 속에서 강세를 보여주었던 포스코 또 주가가 꺾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과 무관한 재료였다면 그 연속성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강세를 보여주었다고 해서 주봉을 한번 보면 여전히 주봉으로 봤을 때도 하락 패턴 속의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한번 이런 부분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매물대로 봤을 때는 작년 초에 25만원에서 30만원 이때 한 차례 매물대가 강하게 포진해 있는 만큼 어쩌면 지금 부근에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직전 저점대였죠.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더 뻗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있는 만큼 약간은 중립적인 시각 속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판단이 중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이 SK이노베이션. 자,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은 기관 쪽에서 많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 3거래일 동안에는 외국인도 합세해서 같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물적 분할 상장 규제 이슈 이게 가장 큰 한몫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일부분 작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차트를 보면 지금 저점에서 30% 가까운 상승이 나온 위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또 에너지솔루션 상장과 함께 최근의 SDI 흐름처럼 주가의 흐름이 꺾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점은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업종을 매수해야 된다 그런 의견은 절대 아니고요. 제 생각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때문에 제 생각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기사를 많이 찾아보고 또 공부를 해보시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얹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GS건설. 저는 지금부터 건설과 재건축, 특히 재건축 관련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 자, 재건축 이슈는 지금 여당과 야당 할 거 없이 정책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다. 먼저 그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어제 나온 기사죠. 최근에 두 후보자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제시했었고 조만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책줄로 분류가 된다는 것은 저는 재료상으로 봤을 때는 A급 재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정책줄로 분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추가적인 재료에 대해서도 계속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재료의 연속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재료의 연속적인 측면에서는 정책 관련주들 충분히 그 연속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조만간 재건축과 관련해서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재건축과 관련된 종목을 보시면 대형주 중에서는 GS건설하고 현대건설 저는 이 두 종목을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별다른 주가의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계속 박스권을 횡보했었던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수급을 보면 자,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 1월 전체 동안을 보시면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은 지금 꾸준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12월 달에도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을 보면 자, 현대건설은 GS건설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매일같이 매도세를 보여주었던 기관의 수급이 올해부터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대형주 중에서 이 두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작년 4월 달이었죠. 이쯤 되었을 텐데
이 당시에 서울시장이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정책주로 분류가 되면서 GS건설하고 현대건설, 보궐선거 전후로 해서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선 정책주로 분류가 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 그때는 주가의 흐름이 조금은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말고도 지금 보시는 DLENC라든지 대우건설, 마찬가지로 건설, 재건축 관련주로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재료적인 측면에서 후보자들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 그 점을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첫 주는 굉장히 시장이 좋지 못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액땜했다.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훈풍이 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